무사셋.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을 풀어드리는 무사 법무사 김창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농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전형식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무사셋. 오늘도 지무사님께서 가운데 앉으신 이유가 있죠? 아직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로 이 상속세 문제. 제가 오늘 상속세를 왜 갖고 왔냐면요. 이 상속세가 기존에 25년 동안 이 상속세율이 변동이 되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네, 원래 높았는데 근데 이게 엄청난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상속세를 보기 전에 부동산을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거의 대부분 현금 예금보다 부동산,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1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변동률이 몇 %였냐면 거의 200%예요.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즉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거에 발맞춰서 상속세도 오르지 않고 이걸 변동에 맞추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세율을 적용했단 말이죠. 그럼 이 차액분에 관해서도 상속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즉 과표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과표가 높아지니까 이거를 변동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 7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거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이제 상속세 개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상속세만 변동이 없는 거야? 아니면 다른 세목도 변동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종합소득세 세율이 25년간 10번 바뀌었습니다. 25년 전에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4구간이었거든요. 지금 종합소득세 세율이 8구간입니다. 근데 상속세율은 지금 딱 5구간이에요. 5구간인데 이게 변동이 되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종합소득세가 10번 변동이 되어질 때 상속세는 단 한 번도 변동이 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단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확 줄이자 이겁니다. 이게 쟁점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제 항목을 늘려서 조건부로 줄이자. 이게 쟁점이었어요.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속세 부과하지 말자.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하자.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이 이제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인데 이 세율을 50%가 아니라 40%로 인하하자. 이거였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큰 쟁점이에요. 지금 현재 상속세에서 과세책을 이루고 있는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 취득세 요 방식으로 바꾸자. 이 3가지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아니에요.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2025년 3월 7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 면제. 이걸 받아들였어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상속세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뭐냐면 세대 간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상속세가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배우자는 세대 간 이전이 아니에요. 수평 이동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간의 상속,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속 체제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건데 실제로 OECD 중에 한 20여 개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우자가 상속을 받죠? 상속 없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케이, 이걸 받아들였다면 나머지 2가지가 남았죠. 세율이나 유산세 방식에서 취득과세형 방식으로 변동이 되어지는 거,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2가지 방식 합의가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첫 번째, 세율 인하. 과연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첫 번째는 명분이 없어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적은 세율을 부과하고 높은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상속세는 우리 상속세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최고 세율을 그냥 10% 인하하자. 이건 명분에 맞지가 않아요. 두 번째, 세수 감소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2년 연속으로 세수 감소됐거든요. 그럼 25년도에는 나아질 기미가 있냐? 지금 정부에서도 25년도 역시도 세수 감소가 되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3년 연속으로 세수 감소 일어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최고 세율을 인하한다?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고 세율 인하 이 부분은 아마 여야 합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 세율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넓게 잡아서
이거를 뭐 소득이 낮은 사람이 뭐 상속을 받았을 때는 세부담을 적게 하고 소득이 좀 높거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에 합당한 이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 변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게 변동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상속세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세법 개정도 있겠지만 민법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상속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제제도 같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산세, 유산 취득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재산이 30억 원이라고 할게요. 자녀가 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 3명이 30억 원이니까 약 10억 원씩 이제 공평하게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산세는 뭐냐면은 자녀가 얼마 상속받는 거에 상관없이 이 30억 총액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게 유산세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오고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한 과세 체계거든요. 30억 원에 대해서 유산세 방식을 하게 되어지면 상속세 얼마 나오냐? 제가 공제 다 제외하고 그냥 러프하게 계산했었을 때 얼마 나오냐? 10억 4천만 원 나옵니다. 유산 취득세 그러면은 자녀가 받은 이 1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바뀌느냐? 자녀 한 명당 그렇게 되어지면 2억 4천 나옵니다. 그럼 3명이면 얼마죠? 7억 2천이에요. 이 차이가 3억 2천 나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유산 취득세형으로 변화하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수 감소가 당연히 예상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상에서도 총액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자기가 상속받은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조금 더 상식적이잖아요. 이게 OECD 이 국가 중에 20여 개국에서 유산 취득 과세 형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어요. 유산세를 취득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 없어요. 아니 근데 왜 우리나라는 유산세를 취득하는 거야?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정확하세요. 정확합니다. 제일 큰 이유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과세 행정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가정을 다시 한번 갖고 올까요? 30억 원 전부 다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유산세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상속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 취득과세형으로 하잖아요. 자녀 3명 있죠? 그럼 3번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너무나 간략하게 지금 신고 1번, 신고 3번으로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 증여 재산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과세 행정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공제 같은 경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각의 사람들한테 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첫 번째, 행정적인 편의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상속세를 처음으로 도입했었을 때의 연도가 어떠냐면은 일제강점기였어요. 1934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소득세가 제대로 징수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소득 파악이 그때는 안 됐습니다. 34년도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드로 결제한 것도 아니고 다 현금으로 결제했었을 텐데 이 현금으로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야 너네 어차피 소득세 때 제대로 안 냈잖아. 누락해서 신고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취득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할 때 한 번에 징수할 거야 라는 취지로 상속세 때 유산세 방식을 취득했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랑은 너무 맞지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속세 개편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의 상속세 체계는 너무 과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도 너무 상속세 부담이 많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집을 하나를 상속을 받았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서울의 집 한 채 평균 가격이 13억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상속세가 얼마 나오냐? 6천만 원 나와요.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갑자기 6천만 원에 대한 서울의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속세 6천만 원을 내라? 솔직히 너무 과합니다. 맞아요. 저도는 조금 뭐 줄여주고 사실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지가 되어온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막 부동산 가격이 급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그 집이 나에게 상속이 되고 그랬는데 갑자기 현금으로 6천만 원을 내라? 그럼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집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럼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게 조금 너무 불합리한 요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갑자기 돈을 이만큼 6천만 원 내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세법상 유일하게 물납, 그러니까 부동산, 네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내 이 체계가 있는 게 상속세밖에 없어요. 현금으로 못 내니까. 그러면 이제 경공매식으로 다 뺏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제값을 받고 팔고 차익을 돌려받는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상속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는 부담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과하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자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억울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종합소득세가 이미 많이 내셨어요. 24년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상위 10%의 소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 전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80%를 차지해요. 이미 자기가 벌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내고 형성된 이 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했는데 상속했었을 때 또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억울하실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견해를 물어보신다면, 물론 저의 견해가 궁금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저는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는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사실 세율 구간을 더 다양화시켜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 재산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더 적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필요하다. 소득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세율 인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바꾸면 되냐? 유산세 형식을 유산 취득 과세 형식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말끔하게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도 유리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도 훨씬 더 유리한 방식으로 상속세가 개정이 되어질 거예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확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상속세에 대한 개정은 정말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솔직히 좀 있기는 합니다. 오늘 상속세에 대해서 우리 지무사님의 좋은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산, 노무사 아는지 세무사 전영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무사셋